문어, 숙회 대 홍어. 이거 거의 그 지역대전인데, 이거? 지역대전인데, 이거? 지역대전인데 이거. 사람들 올 때까지 또 이번 주에도 월드컵으로 시간을 좀 때워보겠다. 오늘은 안주 월드컵. 지난주에 라면 월드컵 했었는데 32강을 했나? 그랬더니만 원하는 게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래갖고 조금 이제 폭넓게 64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주는 또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크리스찬이지만 술을 먹는다. 왜 우리나라는 자꾸 기독교인들한테 술을 못 먹게 하는지 모르겠어. 예수님도 이 와인을 잘 하셨는데. 안주 월드컵 가보죠. 알탕 대 후라이드 치킨. 내가 너무 큰가? 후라이드 치킨이 안 보이네. 조금 조정을 할까? 이렇게 해주면 알탕 대 후라이드 치킨. 이거 처음 시작부터 왜 이러냐 이거. 저는 알탕을 참치집 가서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참치집에서 먹는 알탕이 맛있다. 프라이드 치킨은 BBQ 황금 올리브를 좋아하는데 요즘에 레시피가 바뀌어갖고 맛이 좀 없어졌죠. 시작은 가볍게 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어렵네. 냉면 대 까나페. 이게 리코타 치즈에 토마토 올린 거지? 까나페도 맛있긴 한데 까나페 하면은 보통 참크래커에다가 뭐 이것저것 올려서 먹지 뭐 굳이 이거는 까나페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이름이 따로 있지 않나? 근데 안주로 냉면을 먹는다? 나는 냉면을 식사로 먹지 안주로 먹어본 적이 없는데 냉면을 안주로 먹는 사람이 있나? 냉면을 좋아하지만 냉면을 안주로 먹진 않는 것 같아요. 까나페. 부대찌개 대 오코노미야끼. 이건 부대찌개지. 오코노미야끼는 무슨 초콜릿 대 까르보나라. 이거 안주 월드컵이잖아. 안주 월드컵. 초콜릿을 안주로 먹는 사람이 있나? 제가 20대 때 호텔에서 그 와인 세팅 이런 거 했었거든요. 제가 콜드 키친 담당이라 그 파티시에서 빵 얻어다가 이렇게 샐러드도 만들고 이런 걸 여러 개 해봤지만 초콜릿을 안주로 먹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네. 까르보나라도 영 아니긴 한데 초콜릿보단 낫겠지. 국물이 좀 있으니까. 김치찌개 대 홍합탕. 이건 둘 다 최고의 안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지. 최고의 안주로서 손색이 없는 두 가지인데 김치찌개는 식사도 가능하고 안주도 가능하고 호환성이 아주 높은 음식이다. 근데 홍합탕은 식사로 먹는 분이 있겠지. 하지만 식사로 홍합탕은 좀 아니지 않은가? 좀 더 안주에 특화된 것이 홍합탕이다. 그러면 안주로서의 순수성을 따지자면 이제 홍합탕이 맞는데 홍합탕을 먹고 싶지만 최근에 이 후쿠시마 이 원숭이 새끼들 때문에 먹을 수가 없게 되었다. 물론 저는 먹어요. 저는 회를 먹습니다. 하지만 그 못 먹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해산물은 좀 거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김치찌개를 먹는 것이 좋겠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이게 처음부터 아주 유창하게 가게 되는데 두루치기 대 사과. 누가 술안주로 사과를 먹는 분이 있으면 또 욕을 먹겠지? 그래도 두루치기가 낫지. 누가 솔직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 그래도 과일 안주가 있긴 하잖아. 이거 참. 그래도 두루치기지. 내 입맛이니까. 바삭 쥐포 대 된장찌개.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된장찌개는 식사가 가능하다. 술안주도 가능하다. 바삭 쥐포는 이것도 아니구나. 바삭 쥐포는 술안주가 되지만 또 이 간식으로 가능하다. 된장찌개를 간식으로 먹는 사람이 있으면 또 욕을 먹겠지? 참 힘들다. 두 가지가 있으면 저는 된장찌개 먹을래요. 내 입맛 따라가자. 곱창 전골 대 감바스. 감바스는 새우를 좀 달달하고 짭짤하게 끓인 이것도 전골이라고 봐야 되는데 곱창은 저는 볶음을 좋아해요. 곱창 볶음이 좋고 깻잎 좀 넉넉하게 넣어서 어제도 곱창을 먹었단 말이지. 또 이 곱창 전골은 소곱창이냐 돼지곱창이냐 이것 따라서 또 양곱창도 있고 이 호불호가 다양하다. 근데 그냥 곱창 전골인데 이거 생긴 거 봐서는 이거 소곱창 같은데 돼지인가? 돼지곱창은 약간 하트 모양 비슷하게 이렇게 썰잖아요. 쬐끄맣게. 이게 동그랗게 된 건 이거 소곱창 같은데 곱창은 돼지지. 감바스로 고르기에는 이게 감바스로 갈까? 곱창은 보통 소주, 감바스는 와인이나 맥주. 64강이 왜 이렇게 힘든 게 많아? 감바스를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곱창은 볶음이 맛있습니다. 저는. 감자전 대 사시미. 이거는 육사시미 같은데 소고기인데 요 가운데 이렇게 심지가 있는 건 부채살이죠. 부채살은 이게 이에 껴요. 20대 때는 안 그럴 수 있는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 부채살을 좀 회피하게 됩니다. 이에 이렇게 껴서 불편하다. 감자전에 술을 먹으면 탄수화물 폭탄이 되죠. 가는 건데 술을 건강을 위해서 먹지는 않으니까 감자전을 선택을 하죠. 이 논리가 맞는 건지 모르겠다. 피자 대 차돌박이찜. 차돌박이를 뭘 쪄먹어. 그냥 5초면 구워 먹는 게 차돌박인데 왜 굳이 이걸 쪄먹지? 피자. 요즘에 그 치맥이 약간 기울면서 치맥이라 그래갖고 피자에 맥주 먹는 분들이 많죠. 근데 저는 맥주를 먹으면 안 돼요. 통풍이 살짝 있어요. 그래서 맥주를 못 먹는다. 따라서 피자를 좋아하지만 안주감으로는 쓸 수가 없다. 차돌박이 찜으로 가고. 제첩국 대 툭파가 뭐지?
투파는 몰라요. 제첩국은 시원합니다. 제첩국은 소주 안주로 많이들 먹는데 은근 이게 막걸리 안주로 괜찮아요. 제첩국. 이거는 크게 고민을 안 하게 되네. 갈비탕 대 비스켓. 갈비탕이지. 이걸 비스켓을 고를 사람이 있을까? 특히 이거 위에 올라가 있는 거 이거 아닌가? 이게 방울토마토면 그나마 먹을 만한데 이게 방울토마토가 아니라 만약에 체리 또는 젤리다. 그러면 영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비스켓, 이 방울토마토라고 가정할 때 여기서 국물이 슬슬 나옵니다. 그래서 오래 두고 먹을 수가 없어요. 안주를 계속 시켜야 된다. 갈비탕이 좋지. 대파가 많이 들어갔네. 좋네. 곱창 대 해물탕. 이건 막창이잖아. 이건 아무리 봐도 막창인데 이 사진은. 아무튼 곱창이든 막창이든 굽는 게 더 맛있습니다. 그리고 해물탕은 원숭이 새끼들 때문에 더 이상 먹기가 좀 꺼림칙해졌다. 저는 좋아해요. 저는 잘 먹는데 형님들 만나거나 해서 대접할 때 해물탕 드실래요? 라는 말을 쉽게 못 꺼냅니다. 피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애석하게도 해물탕은 이제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도 버렸다. 이게 다 원숭이들 때문이다. 생각을 하고. 자, 육회 대 오다리. 이 오다리는 아주 근본 있는 오다리 같은데? 진짜 오징어로. 이거는 보통 이 오다리 같은 거는 어디라 그러지? 뭐 페루, 칠레 그 앞바다에서 잡은 엄청 큰 훔볼트 오징어라 그러나? 그걸로 채를 쳐서 만드는데 이거는 근본이 있는 것 같아요. 오다리가. 이거는 국내산 오징어로 만든 것 같다. 육회는 뭐 흔히 있는 육회고. 이 노른자가 터졌네 이거. 노른자가 2개인가? 노른자가 2개 같기도 하고 터진 것 같기도 하고. 오다리, 육회. 저 혼자 먹는다고 하면 오다리를 먹을 거예요. 육회는 소고기는 오다리로. 물론 후쿠시마 문제가 있지만 저는 먹으니까. 해천탕. 해물은 홍합에. 이거는 문어야 낙지야. 이 위에는 가리비 관자살 같기도 하고 백합이 들어갔고 바지락 들어갔고 뭐 많이 넣었는데 열심히 하셨는데 뭐 삼겹살을 어떻게 이깁니까?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이면 그냥 끝난다. 삼겹살로. 새우깡 대 콥 샐러드. 콥 샐러드가 뭐야? 콘 샐러드 아닌가 이거? 옥수수 많이 들어가 있는데 콥 샐러드 몰라. 새우깡. 저는 뭐 이렇게 먹는 거에 공을 많이 들이고 싶지 않아서 있는 거 까먹는다 그러면 새우깡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 좀 콥 샐러드. 남자들이 술을 마시는데 이 샐러드를 놓고 술을 먹는다. 그러면 좀 이렇게 유난 떠는 거 아닌가 싶은 느낌도 좀 들고 그냥 새우깡이 좋을 것 같다. 논리가 없다. 떡국 대 어묵탕. 떡국은 식사잖아. 어묵탕. 저는 어묵탕이 좋아요. 근데 어묵도 요즘에 좀 기피하는 분들이 많긴 한데 그래도 내 입맛이니까 어묵탕. 닭발 대 석화구이. 아, 굴이지. 근데 굴은 제가 굴을 엄청 좋아하는데 굴은 조금 안 먹게 되더라고요. 후쿠시마 사건 이후로. 이 굴은 바다의 정수기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물을 엄청나게 빨아들이고 또 다 뱉어내고 그걸 수도 없이 굴의 인생 내내 하는 짓이 그거란 말이죠. 바닷물을 다 빨아들여서 정화해서 깨끗한 바닷물을 내보내는 그 사이에서 걸러지는 플랑크톤을 흡수해서 이제 영양분을 삼는 게 굴인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꺼림칙해요. 저는 후쿠시마랑 관계없이 해산물을 다양하게 먹는 편인데도 굴은 조금 피하게 된다. 나중에 좀 안정성이 검증되면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굴이 조금 저는 크게 영향을 안 받는데도 불구하고 좀 꺼림칙하니까 닭발로 가죠. 안주 월드컵을 하는데 이게 일본 까는 그림이 자꾸 나오네. 순대 전골 대 이안의 맛. 이게 뭐야? 아, 이거 초코볼이구나, 초코볼. 아니, 도대체 누가 술안주로 초콜릿을 먹고 있는 거야, 도대체. 난 이해를 못해. 이 젤리네? 젤리나 초콜릿이나 순대전골. 연어 대 파전. 연어 좋아하는 분 많죠. 저는 파전이 좋아요. 이 파전은 제가 연치가 있다 보니까 98년, 9년, 2000년. 아니다, 그 전이다. 1997년, 98년, 99년. 이때쯤에 서울에서 경희대 앞에 회기역이라고 있었어요. 거기에 파전 골목 같은 게 이렇게 있었어요. 되게 웃기는 그림이었는데 지금은 그 종로 피막골 이런 데 가서 지금 파나? 아무튼 종로 피막골 경희대 앞에 회기역 파전 골목 거길 가면 그 당시에 파전이 하나에 한 12,000원? 그 정도 되는데 두께가 한 이 정도. 지금으로 치면 치즈 크러스트 피자 정도 두께에다가 파, 오징어 이런 걸 잔뜩 넣어가지고 아주 그냥 잘 자르지도 못할 정도로 거의 피자팬으로 떠야 될 정도로 그런 두툼한 파전을 줬었습니다. 굉장히 맛있었지. 맛도 있고 기름지고 술안주로도 아주 좋은. 그러면서 가난한 대학생들한테 지갑이 가벼운데 한잔하기에 아주 딱 좋은 안주거리였다. 그래서 저는 그 파전의 추억이 좀 있어요. 파전이 소주 안주로는 근데 최고의 안주인데 나는 왜 다 모든 걸 소주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을까? 낙지볶음 대 오징어 땅콩. 오징어 땅콩은 맥주 안주고 저는 맥주를 못 먹기 때문에 오징어 땅콩을 소주에 먹기는 좀 그렇고 낙지볶음으로 가겠습니다. 귤, 탕수육. 도대체 누가 술안주로 귤을 먹는 거야? 근데 과일 안주가 있긴 하니까 과일 안주다 생각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둘 중에 하나 있으면 난 탕수육에 먹을 것 같은데 귤을 안주로 까먹는다.
어느 정도 알코올 중독이 되면 이게 가능하지? 치즈 대 우동. 보통 와인 안주로 치즈가 많이 나가는데 이것도 딱 와인 안주로 세팅된 것 같아요. 요게 요 세모난 게 제가 보기에 아마 까망베르 같고, 요 네모난 거 4개는 브리치즈 같고, 요 동그란 게 이게 까망베르인가? 헷갈리네. 헷갈린다. 요 세모난 게 브리치즈 같다. 요 동그란 게 까망베르 같고, 아닌가? 이게 다 까망베르인가 혹시? 제가 해본 적이 있지만 잘 모르겠어요 지금. 맞는지 아닌지. 요게 최다인가? 아는 척 하다가 날아갈 수 있으니까 그냥 대충 적고. 보통 치즈를 이제 치즈 플레이트에 내서 안주로 쓸 때는 와인 안주로 많이 쓰는데 은근히 맥주나 소주 안주로도 괜찮습니다. 이게 짭조름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리고 우동은 우동을 일본 음식이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우동 자체는 일본 음식이라고 할 수 있지. 하지만 그 원료는 칼국수입니다. 이거는 우동의 원료는 한국의 칼국수다라고 일본에 있는 어떤 대학 교수인지 뭔지 유명한 분이 논문을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사도 됐었고. 그래서 우리의 칼국수를 먹으면 되지 뭘 굳이 우동을 끓이냐라고 생각하면은 뭐 그냥 치즈를 고르면 좋겠는데 소주 안주로 치즈가 괜찮긴 하지만 저는 좀 국물을 좋아하니까 구차하게도 또 우동을. 근데 우동보단 바지락 칼국수가 더 맛있지 않나? 탄두리 치킨 대 고추 잡채. 저는 고추 잡채 거의 환장한 놈입니다. 탄두리 치킨은 인도 건데 제 처남이 지금 인도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회사 일로. 근데 그 처남 말로는 진짜 인도 본류 탄두리 치킨을 먹어본 바 그렇게 맛이 없답니다. 닭에서 냄새도 나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냥 고추 잡채로 가기로 하죠. 꽃빵 많이 준다. 홍어 대 굴국밥. 홍어는 이 전라도의 상징 같은 음식이죠. 제가 지금 전라도 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서울 살 때 홍어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홍어를 못 먹었었어요. 지금 전라도에 와서 몇 년 살다 보니까 홍어를 먹게 됐는데 홍어는 아무래도 저는 맛있게 먹는데 호불호가 좀 있죠. 그래서 안 먹는 사람은 아예 안 먹고 좋아하는 사람은 또 좋아 죽는 그런 건데 굴국밥도 사실 좀 비리다고 싫어하는 사람이 많고 홍어는 일단 내 안주 월드컵이니까 저는 두 개가 있다면 홍어를 먹겠습니다. 굴은 좀 못 먹겠어요 요즘에. 그 굴 양식 하시는 분들께 대단히 죄송하지만 안정성이 완전히 검증되기까지 굴은 좀 보류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아무래도 후쿠시마의 그 충격이 좀 있고 홍어는 아르헨티나 이쪽에서 많이 수입을 하기 때문에 아직은 좀 안전하지 않은가. 국내산도 서해 쪽에 있으니까 흑산도 홍어로 홍어 안 드셔보신 분 계시면 홍어 꼭 드셔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홍어가 적응이 되고 나면 침 넘어가네. 홍어. 고추 참치 대 감자튀김. 이 술 드실 때 안주로 떡이나 밥이나 안주한다 그러죠? 아니면 이런 감자, 이런 탄수화물 계통을 안주로 드시면은요 혈관, 간, 신장이 거의 뭐 그냥 간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의학적으로 아주 난 놈은 아니지만 굉장히 몸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술만 드시거나 아니면 안주를 곁들인다고 하면 고기 종류를 드시는 걸 아니면은 야채 샐러드 이런 걸 드시는 게 좋지 이런 감자튀김에 술 먹으면 간 폭파 바로 간다. 젊을 땐 모르지만 제가 4학년에 세계에 와보니까 간을 좀 챙겨야 되겠더라고요. 고추 참치 은근 괜찮습니다. 고추 참치로 가고. 아니 왜 검토를 위해 보류된 메시지가 떠 있는 거야? 여친과 홍어 먹고 키스해보신 분. 아니지. 저는 아니지. 저는 홍어 먹고 키스를 해봤는데 여친이 아니라 이 마누라랑 해봤습니다. 마누라랑. 나마스테킴님 반갑고요. 전혀 다르죠. 여친과 키스해본 것과 마누라랑 키스해본 거는 전혀 다릅니다. 아무튼 달라요. 다 뭐 겪어보시게 되겠지. 마음이 아프다. 네. 내가 살면서 한 가지를 안 해보고 넘어갔구나. 여친과 홍어 먹고 키스해보죠. 에이. 볶음밥 대 돼지국밥. 저는 부산 쪽에 연고가 없어요. 근데 오로지 돼지국밥을 먹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1년에 2번 그 정도 아무 이유 없이 통영으로 갑니다. 통영이나 광안리. 통영에 가는 이유는 멍게 비빔밥 먹으려고 가고요. 광안리에는 돼지국밥이랑 밀면 먹으러 갑니다. 그냥 그걸 먹기 위해서 가요. 어디 친구도 없고 아무 연고가 없어요. 저는 그냥 서울에서 나고 자라가지고. 근데 돼지국밥을 휴가 때 부산에 갔다가 한 번 먹어봤는데 완전 내 취향 저격. 서울에서는 요즘에는 돼지국밥을 파는 집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그냥 순대국밥 정도였거든요. 근데 순대국밥에 되게 고급 순대국밥집 가지 않는 이상 그 순대가 다 그 분식집에서 파는 당면 집어넣은 순대라서 그 당면을 끓여갖고 밥을 말아먹는 듯한 느낌이 들어갖고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근데 부산에 갔었는데 거의 같은 가격으로 돼지국밥을 파는데 돼지고기가 여기 영상에 보시다시피 화면에 보시다시피 돼지고기가 잔뜩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뭐 깍두기도 전구지라 그러죠. 부추도 거의 내 맘대로 갖다 먹을 수 있고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돼지국밥을 아주 좋아하고 돼지국밥은 해운대보다는 광안리가 더 맛있더라 라는 개인적인 느낌이 있어서 돼지국밥을 먹습니다. 돼지국밥을 먹을 때는 또 소주 한 병을 까야 기분이 좋죠. 볶음밥은 아닌 것 같아. 꽃게랑 와사비 꽃게랑
번데기, 와사비 꽃게랑은 맛있어요. 번데기도 맛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둘 다 괜찮은 안주긴 한데 술은 기본적으로 당이 엄청 많이 들어있는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안주로 탄수화물을 같이 먹는 건 이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설탕을 막 입에 털어넣는 거랑 똑같다 보니까 최대한 단백질이나 아니면은 식이섬유 같은 걸 안주로 드시는 게 좋다. 그래서 번데기가 날 것 같아요. 번데기로 가고. 질러 육포 대 에그타르트. 저는 실제로 이 육포에다가 술을 자주 합니다. 근데 에그타르트는 도대체 누가 이걸 사 먹는 거야 도대체? 왜 제과점만 가면 이걸 팔까요? 왜 많이들 사 드시긴 하나 봐. 저는 제과점에서 이 에그타르트를 산 적이 없어요. 저는 에그타르트보다는 차라리 길에서 그냥 그 붕어빵 파는 아줌마들이 같이 파는 계란빵 있지 않습니까? 계란 하나 그냥 탁 넣어가지고 그 계란빵이 맛있지. 저는 에그타르트는 이게 뭔 맛인지 모르겠어요. 육포로 바로 가고. 골뱅이 소면 대 떡볶이. 골뱅이 소면을 다시 또 옛날 얘기를 하게 되는데 1999년 2000년 이때쯤에 제가 갓 제대해가지고 대학생이었는데 그때 해화동 대학로라 그러죠. 대학로 서울 대학로 성대 앞에 해화동에 가면 뭐 10,000원 또는 20,000원 세트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갖고 만약에 20,000원 세트다, 가격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20,000원 세트라고 하면 그걸 주문하면 2000cc 레몬 소주, 그때는 이상하게 그 레몬 소주가 많이 유행을 했는데 2000cc 레몬 소주가 피처로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안주가 한 3가지가 나오는데 보통 그 3가지 안주 중에 하나가 이 골뱅이 소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골뱅이 소면을 많이 먹어봤지만 골뱅이 소면을 내 돈 주고 시켜 먹어본 적은 없고 그냥 세트에 포함돼서 같이 나오는. 근데 보통은 이걸 제일 먼저 먹죠. 왜냐하면 면이 불어버리니까. 그리고 면에다가 잔뜩 비벼놓으면은 보통 친구들이 골뱅이만 쏙쏙 빼먹어요. 나중에는 이 채소랑 팅팅 뿌른 면이랑 이렇게 버무려져가지고 이게 하나가 됩니다. 하나의 덩어리. 그러면 이제 그거는 그냥 그대로 버린다고 봐야지. 그 세트 안주다 보니까 안에 골뱅이는 한 3-4개? 그 캔 따면 골뱅이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잖아요. 그걸 또 이렇게 채를 썰어. 그래갖고 채를 썬 골뱅이가 한 3-4개? 그러니까 그 캔 안에 들어있는 골뱅이, 온전한 골뱅이 하나 정도가 여기 들어있는 거죠. 그래갖고 친구들이 그냥 낼름낼름 그것만 집어먹고 나머지는 그냥 다 버린다. 주로 먹는 안주는 뭐 이렇게 파전이나 뭐 이런 걸 해서 술을 먹게 되니까. 그리고 안주에 관심도 없죠. 사실 그때는 오로지 그 앞에 앉아있는 여자애를 어떻게 해볼까 뭐 그런 거밖에 없다 보니까 안주에 관심이 없고 골뱅이 소면이 그렇게 맛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떡볶이는 은근히 거기가 어디야? 신림동이 아니고 거기가 뭐지? 신당동. 네, 신당동 떡볶이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마봉님 할머니 돌아가셨죠. 네, 명복을 빕니다. 신당동 떡볶이 집에서 은근 소주 드시는 분 많아요. 이게 괜찮나 봐요. 떡볶이에 소주가. 저도 한번 도전해볼까 싶은데 먹어보진 않았지만 지금 마음으로는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고 하면 떡볶이에 소주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근데 탄수화물 폭탄인데 이것도. 껍데기 대 감자탕. 이거 왜 이렇게 난이도 높은 게 64강에서 막 터진다. 감자탕은 유명한 소주 안주죠. 대학생들한테 감자탕은 밤새 앉아가지고 입 털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고급 안주고, 껍데기는 이게 양념 같은데 지금 저는 돼지 껍데기는 소금구이를 좋아해요. 새마을 식당, 백종원 아저씨가 하는 새마을 식당에서 껍데기 시키면 무슨 다시다 국물 같은 걸 이렇게 발라놓은 로스구이 껍데기가 나옵니다. 그 껍데기가 아주 맛있고 이런 양념은 좀 별로예요. 감자탕으로 가죠. 명란젓 대 문어 숙회. 도대체 누가 명란젓에 소주를 먹는 거야 도대체? 나는 본 적이 없네. 근데 명란젓이 맛있긴 하지. 저는 명란젓을 그냥 먹는 것보다 후라이팬에 살짝 구워서 먹는 걸 더 좋아해요. 구워서 계란 후라이랑 같이.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명란젓을 이렇게 젓가락으로 딱 벌려가지고 안에 있는 속을 파서 다 탄 밥에다가 올려갖고 이렇게 먹는, 그게 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 명란젓 요리는 일본에서 좀 몇 가지가 더 있거든요. 이렇게 그대로 된 명란젓을 먹는 걸 이제 나마다라꼬라 그러고, 그다음에 이거를 불에 구운 걸 야끼다라꼬라 그래가지고 야끼다라꼬에다가 이제 계란 후라이를 같이 얹어서 먹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약간 일본 가정식으로 변화된 건데 명란젓 자체는 우리나라가 원조라고 해요. 아무튼 저는 그 약간 구운 명란젓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나마다라꼬보다는 야끼다라꼬가 좋다. 그러면 문어를 먹어야지. 문어는 경상도 쪽에서는 그 명절마다 먹는 음식이죠. 문어 숙회는 아주 맛있습니다. 아, 이제 32강 올라왔구나. 김치찌개 대 까나페. 이건 까나페가 아니라니까. 이거는 무슨 이게 따로 리코타 치즈에다가 토마토로 올린 거, 이거 바질잎 같고, 이거는 까나페라고 하지 않아요. 이건 따로 샐러드 이름이 있는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이게 말도 안 되는 음식이기 때문에 이름이 틀렸으니까 김치찌개로 가고. 떡볶이 대 번데기. 몇 번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술은 탄수화물 덩어리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아닌 안주를 같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번데기로 가고. 문어 숙회 대 새우깡. 역시 이 과자는 지방이랑 탄수화물 이게 전부니까 문어로 가야죠. 오히려 더 쉽네. 32강 오니까. 어묵탕 대 닭발. 후쿠시마를 많이 힘들어 하시지만 이 우리나라 어묵은 제가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이렇게 잡아 올리는 주로 베트남 생선을 많이 쓴대요. 이렇게 잡아들 그런 거를 수입해가지고 다져서 만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국내산 생선을 쓰는 고급 어묵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하고 왠지 찝찝하다. 된장찌개 대 홍어. 된장찌개는 아무래도 식사고 홍어가 안주로는 더 좋다 이렇게 봅니다. 빨리 넘어가네. 배척국 대 까르보나라. 도대체 누가 까르보나라에 술을 먹는 거야 도대체. 이태리에서 오신 분도 아니고. 까르보나라가 짭짤하니 맛있긴 해요. 치즈도 많이 들어갔고. 젓국을 따라갈 순 없지. 제 젓국이 있지. 아재 입맛인가 내가? 돼지국밥 대 진로 육포. 둘 다 맛있는데 소주 안주로는 둘 다 괜찮습니다. 맥주 안주로는 진로 육포가 좀 더 낫지. 와인 안주로는 둘 다 좀 아니고. 또 뭐 있어? 위스키 안주로도 진로 육포가 더 좋고. 진로 육포가 호환성이 더 높다. 삼겹살 대 알탕. 제 개인적인 호는 알탕이 맞아요. 저는 알탕을 고르는 게 맞습니다. 일반적인 안주라고 하면 삼겹살에 소주 대표적이다 보니까 삼겹살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부산 오시면 영진국밥 체인식이라 구마다 멀지도 않아요. 아, 영진국밥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거 지금 부산 사세요? 혹시 나마스테키님? 그거 뭐지? 제 원조 할매 돼지국밥인가? 그거 혹시 아세요? 제가 정확히 이름은 모르겠는데 광안리에서 먹었었어요. 할머니 그림이 있고. 아세요? 원조 할매 돼지국밥? 그거 맞나요? 제가 말한 게? 약간 이름이 다를 수도 있는데 할머니 그림이 있고 소렴식으로 해서 줍니다. 가격은 굉장히 저렴한데 그거를 제가 굉장히 맛있게 먹었었어요. 그 광안리 해수욕장 들어가는 입구에 그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돼지국밥에 소주 한 잔 먹고. 원조가 너무 많아요. 아무튼 할매 돼지국밥, 그 정확한 그 단어의 조합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거기가 저는 제일 맛있고, 그 부산에 사회 나와서 알게 된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또 그 친구가 이제 부산 쪽에 사는데 지금은 서울로 올라와서 사니까 야, 이 고향에 뭐 괜찮은 국밥집 알려줘. 그러면 이제 어디 찍어주면 가서 한두 군데 가서 먹어봤는데 그 할매국밥이 제일 맛있긴 했던 것 같아요. 부산 사시는구나. 난 요즘에 어렵다 말이 많던데 파이팅 하십시오. 두루치기 대 감자전. 감자전은 자해예요, 자해. 이 탄수화물 덩어리에 술을 같이 먹는 건 그거는 그 자해입니다. 두루치기를 먹는 게 맞다. 곱창 대 차돌박이찜. 제 경험으로만 말씀드리자면 제 친구 중에 야, 우리 차돌박이찜에 소주 한잔 하자라고 한 놈을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곱창에 소주 한잔 하자는 친구는 널렸습니다. 당연히 곱창. 근데 이 사진은 막창이에요. 도대체 누가 만든 거야 이거? 막창 곱창 구분을 못해. 이거는 누가 봐도 막창입니다. 이거는. 하지만 곱창이라고 써 있으니까. 우동 대 고추참치. 우동의 원조가 칼국수고 우리의 고유의 음식이긴 하지만 탄수화물이다. 술 드실 때는 탄수화물 안주는 피하시는 게 좋다라는 기본 철학이라 그럴까? 네, 저희 음주 철학을 견지하면서 고추참치로 가도록 하죠. 부대찌개 대 낙지볶음. 이 부대찌개, 낙지볶음 둘 다 술안주로 아주 좋죠. 아주 좋고 특히 이 국물 안주를 좋아하는 분들은 부대찌개가 아주 괜찮습니다. 아, 이거 어렵다. 부대찌개 대 낙지볶음 둘 다 아주 괜찮지. 만약에 친구랑 단둘이 먹는다고 하면 저는 낙지볶음을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먹여 살려야 할 식솔들을 많이 데리고 간다. 그러면 부대찌개를 시킬 겁니다. 라면 사리만 투척해주고 육수 좀 더 주세요 하면 이제 싸게 때울 수가 있으니까 좀 더 그 괜찮은 술자리, 좋은 자리 간다. 나은 곳으로 간다라고 하면 낙지볶음이 맞겠지. 이게 20대 입맛이랑 40대 입맛이 좀 달라요. 나이 들면 퀄리티를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감바스 대 갈비탕. 납득은 되는데 굳이 누가 감바스에 술 한잔 하자라는 얘기를 할까? 적어도 저는 주변에서 본 적이 없다. 그렇다고 갈비탕에 소주 한잔 하자는 친구도 본 적이 없지만 그래도 가서 갈비탕을 먹다 보면은 소주 한잔 할까?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하니까 갈비탕. 처음엔 좀 쉽더니만 또 어려워지네. 파전 대 탕수육. 전 둘 다 먹어봤지만 그래도 추억이 있는 아까 얘기했듯이 회기역 파전집 추억이 있어서 파전으로 가겠습니다. 감자탕 대 고추잡채. 이것도 또 어렵다. 혼자 먹을 때는 저는 무조건 고추잡채 소주 한잔 할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랑 먹는다 그러면 감자탕이죠. 나 모르겠다. 감자탕 대 고추잡채. 근데 보통 사람들은 고민 안 하지 않아요? 저는 고추잡채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고추잡채 갖고 고민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감자탕이라고 봐야겠지. 사람들은 근데 이거 내 안주 이상형이잖아. 저는 고추잡채 갈래요. 저는 고추잡채를 아주 좋아합니다. 순대전골 대 오다리. 순대전골이지. 좀 칼칼해야지 술안주가. 벌써 16강이구나. 16강 진로육포 대 고추잡채. 저는 뭐 두말할 것 없이 고추잡채입니다. 사전 대 곱창. 이거 막창이라니까 진짜 끝까지 사진 안 고칠 것 같은데 아무튼 나는 이게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이제 왜 막창 사진 찍어놓고 곱창이라고 쓰냐. 나 이거 아주 불편하다. 지금 미리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바로 파전 가도록 하고. 고추참치 대 갈비탕. 근본으로 돌아가서 생각한다면 갈비탕은 보통 우리 갈비탕에 소주 한잔 하자라고 가기보다는 갈비탕으로 식사를 하던 와중에 소주 한잔 시킬까 해서 한 잔 먹는
정도. 근데 우리가 고추 참치를 깐다라고 하면 오로지 술을 먹기 위해서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누가 이 고추 참치를 까서 이것만 퍼먹겠어요. 뭔가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고추 참치를 깐다는 거는 밥에다 비비거나 이제 술이랑 같이 넣어서 위장해서 비비거나 뭐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전국의 많은 갈비탕집 사장님들한테 죄송하지만은 저는 고추 참치를 선택하고 싶네요. 번데기 대 문어 숙회, 둘 다 아주 좋은 안주지. 번데기 대 문어 숙회, 혼자 먹는다 그러면 번데기를 먹을 겁니다. 하지만 이 한여름밤의 꿈님이 돈에까지 주셨는데 그 돈을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맛있게 먹어야지. 그러면은 이제 문어 숙회를 고르는 게 맞다. 홍어 대 어묵탕, 홍어 대 어묵탕. 제가 서울에서 나고 자랐고 서울에서 학업을 다 마쳤고 서울에서 군대도 갔다 왔고, 물론 군대는 제가 섬으로 갔지만 어쨌든 출발과 도착을 서울에서 했으니까 저는 서울에서 36년 정도를 살았지만, 나 태어나서 바로 계속, 하지만 한 번도 홍어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어쩌다 보니 지금의 마누라님, 전라도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끝도 없이 권했어요. 이거 맛있다, 홍어 먹어봐라. 그래서 제가 계속 깊이 하다가 선언을 했죠. 내가 40이 되는 날 홍어를 먹겠다. 그게 사실 나한테 홍어 먹으라는 소리 좀 하지 마라 라는 뜻이었는데, 그날이 오네. 결국에 여러분도 다 옵니다. 40이 되는 날이 와요. 젊음을 자랑할 것이 없다, 그냥 그날은 무조건 온다. 뭐 어쨌든 저쨌든. 그리고 40이 되는 날 마누라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홍어를 쫙 내놨습니다. 이제 먹어라. 정말 끔찍한 고통의 기억인데, 거의 제 인생 두 번의 쇼크가, 하나가 포경수술이고 하나가 홍어 먹은 날인데,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입안에 퍼지는 더러운 기분을. 근데 이게 익숙해지고 나면 생각이 납니다. 지금도 약간 이게 입에 침이 고여요. 홍어가 익숙해지면 거의 최고의 안주라고 할 만하다. 근데 어묵은 그런 건 없죠. 평이하고 솔직히 싸구려 음식이잖아요. 그냥 아무나 먹을 수 있고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홍어가 좋은 것 같다. 이게 납득이 될 수 있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홍어가 또 비싸기도 하니까 좀 맛있는 거니까. 순대전골 대 삼겹살. 힘들다 이제. 순대전골 대 삼겹살. 할 말이 생각이 안 나네. 순대전골 대 삼겹살. 둘 다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고 전문점도 많고 술안주로 아주 괜찮지. 이건 그냥 느낌으로, 그냥 지금 입맛으로 고르자면은 저는 순대전골을 먹을래요. 그냥 제 지금의 느낌으로 순대전골을 먹겠습니다. 제첩국 대 낙지볶음. 제첩국이 아주 좋고 맛있지만, 그걸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낙지 전문점에 가면 스키다시로 제첩국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제첩국집에 갈 필요가 없다. 낙지볶음 먹으러 가면 은근 나온다. 아는 낙지집에 가서 제첩국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면 얼마든지 주기 때문에 지볶음으로 가도록 하죠. 16강 마지막, 김치찌개 대 두루치기. 둘 다 뭐 얼큰하니 돼지고기도 들어가고 좋은데, 나이가 들수록 안주에 좀 국물이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김치찌개로 가도록 하죠. 8강. 힘들다. 8강 힘들다. 문어 숙회 대 홍어. 이거 거의 지역대전인데, 이거. 문어 숙회는 경상도 음식이라고 보면 돼요. 전라도에서도 많이 먹는데 경상도 쪽에서 유별나게 좀 강원도 일부 지역도 포함이 되는데, 어떻게 왜 하냐? 제가 외갓집이 강원도거든요. 명절만 되면, 특히 설 때 문어를 삶습니다. 문어를 이만한 걸 삶아가지고 이렇게 똑똑똑똑 가위로 썰어서 먹자 이러면서 먹는데, 둘 다 괜찮아요. 문어 숙회도 맛있고 홍어도 맛있고. 저는 외갓집에 가면 외삼촌들이 불러앉아서 이 문어 숙회 술을 먹는 걸 많이 봤고, 저도 먹어봤고, 홍어도 또 먹어봤고, 또 처갓집 사람들이 홍어에 술 먹는 것도 많이 봤고, 둘 다 저도 좋아하고 둘 다 최고의 안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 감정 다 빼고 그냥 봤을 때 홍어는 못 먹는 분들이 많죠. 문어는 웬만하면 먹습니다. 홍어는 코의 문제, 냄새를 못 견디면 못 먹는다. 문어는 치아의 문제, 이가 안 좋으면 못 먹는다. 원룩이 안녕, 얼른 와. 그러면 문어냐? 홍어냐? 범용성은 문어다. 어르신들은 좀 힘들다. 그럼 홍어는 치아가 약해도 먹을 수 있냐? 아닙니다. 홍어는 은근히 이게 연한 부위가 있고 딱딱한 부위가 있어요, 홍어가. 그래갖고 딱딱한 부위 잘못 씹으면 저도 이가 아플 정도예요. 그러니까 치아 문제에서는 동등하다. 그러면 호냐? 호냐? 지금 두들겨 맞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리 구조를 짜고 있지만 힘들어. 헤어스타일 이름이 뭔가요? 조용히 해. 나 지금 머리 아파. 잠깐만. 문어냐? 홍어냐? 내가 왜 경상도 전라도 얘기를 해가지고,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을까? 자, 그러면 이제 문어, 에라 미치겠다.
문어는 피문어가 있고 돌문어가 있고 뭐 몇 가지 문어가 나뉩니다.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야? 잠깐만. 요거를 이렇게 패스하는 방법은 없나? 문어냐 홍어냐? 저는 둘 다 좋아하고 여기서 그냥 아몰라 이러고 팍 찍어버리면 또 좋을 것 같은데 문어냐 홍어냐? 자, 이유를 빨리 붙여야 되는데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근데 어쨌든이라고 하면 다 닥치란 소리밖에 안 되는데 홍어는 아예 그 못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문어는 좀 더 이렇게 다채롭게 많은 베리에이션을 갖고 있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더 많다. 누구랑 같이 저는 혼자 먹는 것보다 누구랑 같이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서 어떤 걸 먹을래? 라고 권할 때 사실 홍어는 조금 홍어 먹을 줄 아니? 라고 먼저 묻고 홍어 먹자라고 해야 되고 문어는 문어 한 접시 하자 라고 쉽게 말을 꺼낼 수 있다 보니까 저는 문어를 선택하겠습니다.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문어. 네, 골랐어. 이제 댓글 있자. 저거 진짜 헤어스타일. 이거는 가발이에요. 가발. 머리 뒤에 붙어있는 이 가발입니다. 네, 이렇게 할까? 이게 더 낫나? 가발 하나 사봤어요. 이 머리에 젤 바르고 막 그러는 게 나이 먹으니까 귀찮아요. 그래갖고 가발 하나 샀는데 앞으로도 이제 그 주로 가발이나 모자를 좀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 사봤는데 더워 죽겠어요. 근데 이게 그 가발 살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여기 보이죠? 제 머리에 파전이 비치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녹색입니다. 제 크로마키를 쓰는데 여기 이제 녹색이 있다 보니까 머리에 빵꾸가 났어요. 제가 지금 환장하겠네 진짜. 까만색을 칠하든가 접시가 비치고 머리에 구멍 난 채로 하고 있는 방송이에요. 가발 초록색인가 봐요. 여기가 초록색이야. 자메이카 국기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건데. 네, 환장하겠다 진짜. 녹색을 조심해라. 녹색을. 이거랑 가발 하나를 더 샀는데 그건 전체가 녹색이에요. 그래서 그걸 쓰면 머리가 없어요. 그냥. 그래서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머리에 빵꾸 난 채로 파전머리, 접시머리, 밥상머리, 접시머리, 파전머리 뭐 이렇게 됩니다. 아이 더워. 자 다시 고추 참치 대 파전. 솔직히 고추 참치에 소주 먹으면 좀 아니지. 없어 보이지 솔직히. 맛이 없진 않아요. 괜찮습니다. 특히나 이 고추 참치가 프라이팬에 약불로 살짝 볶으면서 청양고추를 채를 썰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싹 볶다가 참기름을 한 2방울 딱 떨기면 최고의 안주가 됩니다. 진짜 정말 맛있어요. 근데 그래 본들 너무 없어 보인다. 파전을 먹는 게 좋다. 특히 누구랑 같이 먹을수록 좀 이렇게 한 접시 내놓는 게 중요하니까 파전으로 고추 잡채 대 순대전골. 이게 내 안주 이상형 월드컵이다라고 그냥 그것만 생각하고 가면 그냥 볼 것도 없이 고추 잡채가 결승 1등입니다. 근데 제가 워낙에 좋아하니까 친구들이나 술 한잔 할 때 권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고추 잡채 빼가리나 소주 한잔 하자라고 했을 때 좋은 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없어요. 고추 잡채가 뭔데? 라는 소리부터 해가지고 그걸 왜 먹냐부터 해서 실제로 가보기도 했지만 요게 이제 둘러져 있는 게 꽃빵이라는 건데 제 친구 같은 경우에 이거 빵 아니냐? 꽃빵이야. 그러니까 빵에다 술을 먹자고? 라는 또 질문도 들어보고 해가지고 권하기는 좀 쉽지 않다. 내가 너무 좋아하지만은 왜 사람들이 싫어하는지 모르겠지만 괴리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순대전골이 좋은 것 같다. 평이하고 누구한테나 쉽게 같이 먹자 할 수 있는 음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고추 잡채는 그 중국집에서 귀종만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안 비싸. 좀 싼 집 가면은 소자 기준으로 한 2만 원에서 2만 2, 3천 원? 대짜라고 해도 5만 원을 넘는 고추 잡채는 난 본 적이 없고 잘하는 집, 무궁화 단 중국집 가도 3만 원대? 3만 원대면 먹을 수 있지 않나? 그게 부담스러운 가격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근데 또 사람마다 경제적인 게 있고 또 경제적으로 윤택하다고 해도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먹는 거에는 요만큼 쓸 수 있다. 그 한계치가 있다 보니까 비싸게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도 혼자서는 잘 안 먹어요. 혼자서는 좀 비싸다는 느낌이 드는데 누구랑 같이 먹는다고 하거나 아니면 가족 간에 식사한다. 그러면 짜장면 먹으면서 가운데 고추 잡채 하나 놓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잘난 척하는 건가? 제가 지금 이것도 또 땜빵하고 가야지.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가발 쓰고 관종질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전공이 있는 사람이고 지금 회사에서 근속 14년 차예요. 그리고 그 이전 경력까지 합쳤을 때 제가 그래도 광고 편집 디자이너로서 전체 경력이 한 19년에서 20년 사이가 됩니다. 그리고 제 연봉이 약 7천이 살짝 넘는 나름 좀 먹고 살만은 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추 잡채를 좀 먹을 수는 있는 경제력을 갖고는 있는데 잘난 척한 것 같으면은 정말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괜히 잘난 척한 것 같아 민망하네. 그래서 제가 돈이 많은 놈은 아니에요. 저 차 카니발 중고탑니다. 카니발 중고차. 다들 그냥 먹는데 좀 쓰는 거지. 제가 잘난 척하는 거 아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시계도 카시오 차고 있어요. 3만 원짜리. 제가 이렇게 롤렉스 같은 거 차고서 이상하게 잘난 척하는 놈 아니다. 이 티셔츠도 이거 무신사에서 3만 원 주고 샀습니다. 먹는데 미친 먹미새일 뿐이다. 그냥 먹는데 돈 쓰는 거라서
고추 잡채를 좀 마음껏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진짜. 왜 비싸다 그래가지고 얼룩이 할 말이 없네 진짜. 그 사람 이상하게 만들고 있어. 좀 먹으면 어때? 먹을 수도 있지 안 그래? 나이 40대에 말이야. 아무튼 순대전골 친구랑 술 먹자고 그 고추 잡채는 좀 그래요. 순대전골 먹어야지. 김치찌개 대 낙지볶음. 찌개 대 낙지볶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술 한잔 할 때 이 국물이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낙지볶음집에 가면 아까 말했지만 이 제첩국을 서비스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낙지볶음을 주면서 조금 괜찮은 집 가면 연포탕이 서비스로 나오기도 해요. 같은 낙지니까. 그래서 낙지볶음집에 가면 국물 안주가 그냥 있다 같이. 그 대신 좀 비싸다. 제가 여기서 고추 잡채로 그렇게 주접을 떨어놓고 여기서 낙지볶음을 선택하면 정말 그 돈 자랑하는 그 또라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김치찌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절대 서민 코스프레가 아닙니다. 저는 서민이에요, 서민. 그리고 참 정강 가는 분, 감사합니다. 정강 가신다니까. 욕만 안 먹는 게 어디야. 김치찌개 갔고요. 자, 이제 4강. 4강 파전 대 김치찌개. 제가 파전은 20대 때 정말 좋아했어요. 근데 그때는 젊으니까 몸에 이 체액도 많고 신진대사가 활발하니까 이 나이를 먹다 보면 이 침도 바짝바짝 마르고요. 그 몸에 수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안주에 좀 물기가 있는 게 좋다. 그래서 김치찌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치찌개는 또 쉬워요. 그 마누라님한테 김치찌개 한 그릇 가져온나 이러면 이제 쳐맞겠지만 장모님한테 가서 김치찌개 한 그릇만 끓여주세요 하면은 얼마든지 이렇게 공수가 가능하다 보니까 갖다가 먹기가 좀 편하다. 그래서 김치찌개. 힘들어. 진짜 나 그 구실 갖다 붙이는 나 이게 사람 구차해질 것 같아. 월드컵 자꾸 하다 보면 온갖 걸 갖다 붙이게 되네. 순대전골 대 문어 숙회. 순대전골 대 문어 숙회. 근데 그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문어라는 게 구하기 쉽지 않아요, 사실. 마트 같은 데 가도 막 요만한 손바닥만한 게 막 25,000원, 3만원. 그것도 냉동된 게. 숙회는 잡아서 바로 삶아가지고 이렇게 보관해뒀다가 한 3박 4일 정도 이렇게 냉장고에 숙성했다가 먹어야 진짜 맛있는데 냉동 문어는 일단 빨아야 됩니다. 그 진액이 엄청나게 나와요. 근데 그걸 다 빨아서 밀가루로 닦아서 그거를 데치면 국물로 탁 퍼져나가고 그냥 질겅질겅 그 고무 같은 그 식감밖에 안 남아서 냉동으로는 힘들고 이 숙회라는 게 아주 만들기도 골치 아프고 돈도 많이 들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에 앞서서 문어 숙회 전문점이 있잖아요. 보신 분 계십니까? 문어 숙회 전문점 본 적 있나? 아니면 무슨 뭐 대감땡내 문어, 종갓집 문어 이런 거 본 적 없지 않나? 나는 본 적이 없네. 순대전골, 곱창전골 이런 거는 또 전문점이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먹는다. 순대로 가자. 이거 없애는 게 맞아 문어를. 왜냐면 아까 홍어를 없앴기 때문에 문어를 끝까지 가져가면 이제 저거 그 호수 적폐 뭐 이렇게 욕을 먹을 수가 있죠. 문어 한 마리 때문에 친일파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없앴다. 그럼 이제 결승. 진짜 구차하다 진짜. 이렇게 이제 입을 털어가지고 김치찌개 대 순대전골이 왔네. 힘들었어. 얼른 해치워야지 진짜. 최고의 안주 메뉴 이상형 월드컵 결승전은 김치찌개냐 순대전골이냐. 나이 먹을수록 국물이 좀 자작하게 있는 게 좋은데 순대전골도 국물이 좀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여기 국물 있죠. 국물이 있습니다. 이게 떠먹을 수 있는 국물이. 그렇구나. 나는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겠다. 김치찌개 대 순대전골. 뭐로 하지? 이거 진짜 힘드네. 오랜만에 친구랑 만나서 소주 한잔 해야지 하고 이 두 가지 메뉴가 다 제공되는 식당에 들어갔다. 소주부터 주세요 하고 한 잔 먹고 웰컴 푸드를 안주 삼아서 반 병쯤 비운 다음에 이제 그 필리핀 아줌마가 오시겠죠. 뭘로 드릴까요? 하면은 자신 있게 얘기하겠죠. 너는 뭐 먹을래? 라고. 그럼 그 친구는 이제 아무거나 라고 얘기하겠죠. 그 상황에서 무엇을 고를 것이냐. 가성비로는 전 김치찌개 하겠습니다. 너는 김치찌개 한다고? 김치찌개 한 표. 내가 너랑 먹는다면은 김치찌개네. 저는 제가 선택을 진짜 잘하는 그 자신 있게 과감성 있고 결단력 있게 선택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제가 월드컵 몇 개 하다 보니까 제가 정말 그 선택 장애가 심각하다 그런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도 한번 이거 월드컵 해보세요. 진짜 이게 뭐라고 너무 힘듭니다. 진짜 순대전골이냐 김치찌개냐. 여기서 또 구실을 만들어 보자면 이 술을 먹다 보면 얘기가 심도 깊어지는 일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별로 대단치 않은 얘기인데도 얘기가 깊어지고 그 얘기로 인해서 싸우기도 하고 좀 심각해지기도 하고 그때 술을 더 시키게 되죠. 술을 더 시키면서 안주가 좀 더 필요해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때 김치찌개는 리필을 하기가 애매합니다. 두부 좀 더 주세요. 그럼 이게 두부를 돈을 내겠다는 건지 공짜로 달라는 건지 원래 이제 애매해지고 좀 이제 민망해지기도 하고. 근데 순대전골 같은 경우에는 순대 2인분 추가요. 그러면 내가 확실히 돈 낼 테니까 더 갖고 와 라고 확실하게 선을 긋고 추가할 수가 있단 말인데 김치찌개도 뭐 2인분 더 주세요 하면 또 갖고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간단하게 갑시다. 간단하게. 김치찌개는 식사잖아요. 밥 반찬. 순대전골에 밥을 먹는 분이 있겠지. 하지만 순대전골은 확실하게 기본 포지션이 안주다. 술 먹을 때 먹어라. 라는 그 기본 포지션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제 생각에 따라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순대전골로 가겠다. 좀 간단하게 끝내는 것 같지만 제 머릿속이 터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갖고 아무튼 저의 안주 메뉴 이상형 월드컵 우승은 순대전골이다. 근데 매번 할 때마다 하고 싶은 얘기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냥 먹으면 되잖아. 그냥 아무거나 그냥 각자 원하는 거 드셔. 아우 다 힘들다. 얼른 치우자. 스트레스. 흡족한 결과가 나오셨는지 모르겠으나 아우 힘들다 진짜. 나 이거 할 때마다 느끼는데 나 이거 계속하면 매주 이거 하면은 나 오래 못 살 것 같아. 이걸로 막 그 승우 아빠나 김준표님이나 그 양반들 이걸 어떻게 이렇게 꾸준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스트레스. 아무튼 이놈의 그 순대전골 땡기시는 분들 지금 혜민이나 요기요로 주문들 하시고 저는 필요 없고 담배를 한 대 피고 오겠습니다. 오늘 야식은 순대전골이다. 김호범님 반갑습니다. 아유 Y까지 가셨네. 김호범님이 참 그 멤버십 오래 해주셔가지고 참 감사하기 이를 데가 없지. 아유.